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입니다. 지은이는 정김경숙, 펴낸 곳은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저자는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디렉터이다. 트리플 A형의 소심함을 타고났으나 포기를 모르는 집요함과 끈기로 구글 내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린다. 책을 읽을수록 저자의 끈기와 체력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지난 50년 동안 인라인 스케이트에, 마라톤에, 등산에, 스노보드에, 금도까지 수많은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수영이었다. 그토록 애써 부정하고 꾹꾹 봉인해 왔는데도 수영 정말 해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은 사라지질 않고, 수영 진짜 정말 배우고 싶다. 아니, 수영은 못해도 물공포증이라도 없애고 싶다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커져갔다. 물론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무리하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하지만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의도치 않게 내 마음과 에너지는 거기서 끝난다. 그까지 수영, 뭘 그렇게까지 해? 하는 순간 나는 그냥 맥주병으로 남고, 직장 생활에서 뭘 그렇게까지 해? 하는 순간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남는다. 동시에 내가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빠르게 손질하면 그만이니 더 이상 관심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일이든 공부든 하다못해 수영이든 기꺼이 뛰어들어 문제의 본질과 맞설 때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닥뜨리게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따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해보면 더 해보고 싶은 욕심과 에너지가 조금씩 솟아난다. 그게 바로 내가 못하는 것,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조금씩 놓여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걸 될 때까지 며칠이고 몇 년이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꾸준히 한다면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나는 해낸 사람이 된다. 늦더라도 일단 부딪혀 보는 힘. 생각해보면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지향했다. 처음에는 내 소심한 성격을 좀 더 외향적으로 바꿔보고 싶어서 남들보다 늦어지는 승진이 속상하고 좀 더 일에 자신감을 붙이고 싶어서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을 다녔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과 인정을 얻기 위해 시도하던 것들이 나중에는 나의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바뀌어갔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보다는
조금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라는 태도로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게 된 것이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기보다는 늦더라도 일단 부딪혀보는 자세야말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한 저력이고 경쟁력이었다. 그건 삶의 순간마다 내가 내린 결정과 선택들의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인생은 새로운 즐거움과 더 큰 기회,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한 전성기가 끊임없이 거듭되는 마법을 내게 보여주곤 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이어가면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장면들을 허락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한가? 나는 수영에 푹 빠졌다. 그렇게 물과 급속도로 친해져서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랩 수영을 할 때면 즐겁고 나 자신이 대견해서 물속에서 절로 흥얼거리게 된다. 그래서 물을 가끔 먹는다.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이 공포스러웠던 액체가 이제는 내 몸을 휘감고 지나가는 비단결처럼 나를 응원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다른 건 몰라도 체력은 자신 있다. 구글에는 화려한 이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무장한 인재들이 넘쳐나지만 내가 체력 하나는 자신이 있다. 평범한 문과생 출신 아시아인이 50대가 되어서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경쟁력은 이 체력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 덕분에 밤낮 없이 이어지는 메가톤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해외 출장으로 시차 적응이 채 되지 않은 때에도 다음 날이면 망설임 없이 다시 스위치를 켤 수 있다. 체력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끈질기게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숨은 저력이다. 나는 눈 뜨자마자 아침 러닝 1시간에 저녁 걷기 1시간, 주말마다 백패킹을 떠나거나 검도와 수영을 하고 있는데 20, 30대보다 지금 더 많은 시간을 건강과 운동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후배들에게도 평소에 잔소리를 거의 안 하지만 대신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운동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영어 공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체력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체력도 실력입니다. 드라마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 이기고 싶다면 내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인내심이 떨어진다. 그리고 피로감을 견디지 못해서 성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렇다. 가끔 너무 피곤할 때면 머리가 굳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한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 졸음이 몰려오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겠는가?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 역시 천재성이 아니라 뭔가 마음의 여유 그리고 행동력에서 나오는 것이라 믿는다.
이것저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연구하고 도전해보는 일까지 이 모든 일의 천재는 체력적 여유에 있다. 그렇게 나의 세계가 확장된다. 다양한 취미를 통한 작은 성공의 경험을 반복하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언젠가 나는 해낼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확신으로 단단해진다. 대금도 소리를 낸 사람인데, 수영도 해낸 사람인데, 금도를 사단이나 딴 사람인데 이것도 할 수 있겠지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눈앞에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많이 걸어 놓아야 언젠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경험으로 안다. 인생에 있어 모든 배움은 계단식, 내일이 아닌 것 같고 도무지 실력이 느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실력이 놀랍도록 향상되는 때가 온다. 그만큼 나의 세계는 한층 더 커져 있을 것이다. 동기부여와 좌절이 수십 번 반복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그것은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잊지 말자. 인생의 어떤 순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호흡을 믿고 끝까지 이어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세계가 확장된다는 것을.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다. 세 번째, 에베레스트에 도전했다. 두 번째 등정에서의 흑 역사를 만회하리라.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여행 코스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가장 멋있게 바라볼 수 있다는 5,500m 봉인 칼라파타르였다. 17일간 에베레스트산 베이스 캠프를 트레킹하는 코스다. 매일매일 계획한 거리를 걸어 고도만큼 올라가고 가져간 트레킹 책의 루트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오늘의 분량을 채운다. 오후 4시 무렵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을 숙소에 돌아온 나는 여행 가이드 책을 보면서 내일 루트를 확인하고 오전에 걸을 거리, 간식 먹을 마을, 점심 먹을 장소, 숙소 등을 다 정리하고는 뿌듯해하고 있었다. 내 옆에 유럽에서 온 듯한 젊은 남자 둘이서 내일 여행 계획을 짜는지 두른두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내 계획을 자랑할 겸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너희 내일 계획 다 짰니? 내일은 어디까지 갈 계획이야? 잠은 어느 마을에서 자고? 그러자 그 친구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내일 어디서 잘지 모르는데, 내일 점심 먹을 것도 모르는데 어디서 잘지를 어떻게 알아?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어. 가다가 예쁜 길이 나오면 더 천천히 걷고 또 날씨가 안 좋으면 마을 매점에서 따뜻한 차 한잔 하며 수다를 좀 떨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마을이 나오면 거기서 사는 거지. 뭐 너는 내일 어디서 살지 계획이 있어? 순간 황당했다. 어디까지 가고 어디에서 살 건지 그런 계획이 없으면 도대체 완등은 어떻게 할 건데?
그는 다시 웃으며 말했다. 꼭 정상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 산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이번에 다 못 가면 또 오지 뭐.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나는 등산을 시작한 이래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꼭 완등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고산병으로 고생하는 상황에서도 길을 쓰고 완등했던 것 아닌가. 그들의 말대로 하니 놀랍게도 여행길에 즐거움이 되살아났다. 가쁜 숨을 다스리기도 하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물 한 모금, 바람 한 점의 낭만도 오롯이 즐길 수 있었다. 히말라야의 공기를 나는 정말 마음껏 들이마시며 진정한 쉼에 다가갔다.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처음 구글 면접 볼 때가 생각났다. 2007년 구글 입사 당시 나는 총 7번의 인터뷰를 봤다. 구글 코리아 초창기였기에 한국 오피스에는 직무 관련 채용 인터뷰를 진행할 사람도 없는 상황. 서울에서 채용 담당자와 1차 인터뷰를 마친 다음 인터뷰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본사로 날아가야 했다. 어떤 질문을 주로 할까? 인터뷰 내내 집중되었던 질문은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what이 아니라 how에 집중하는 질문을 받으며 마치 나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심지어 히말라야에 갔다고 들었는데 왜 갔냐?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 일정을 어떻게 짰느냐?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느냐 등 이런 질문을 통해 면접자의 소통 방법, 리더십, 열정, 긍정적 태도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즉, 이 사람의 구글의 조직 문화에 알맞은 사람인가 하는 컬처 핏을 체크하는 질문이었다. 채용 후 매니저에게 들은 바로는 내가 산악 트레킹과 배낭여행을 하면서 육체적인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낯선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점도 높게 평가되었다고 한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쌓아온 따뜻한 이야기 보따리도 플러스 요인이었다고 한다. 워킹맘 육아, 시간의 양보다 질로 승부한다. 일하는 시간에는 곁에 있어 줄 수도 없고 야근 때문에 얼굴을 보기도 어렵지만 퇴근 후 30분이라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 않고 짧고 굵게 놀아준다.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퇴근 후 집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했다. 당연히 엄청 힘들었다. 지칠 줄 모르는 아이를 따라다니며 한쪽 운동장 끝에서 반대쪽 운동장 끝까지 패스를 이어가는 건 초죽음이었다. 끈기 있게 체력을 키우는 저자가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